댐네이션 바프가 뉴아이즈보다 훨씬 더 멋진 혜성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혜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운 하이라이트에 도착하면 다른 경로를 거쳐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밝기는 가장 밝은 별보다 더 밝을 것이고 실제로 지구에서 보이는 가장 멋진 천체 중 하나인 금성과 목성조차도 혜성의 경이로움에 가려질 것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프리카의 천문가들은 2023년 2월 22일에 처음으로 새로운 혜성을 발견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새로운 손님은 너무나 놀랍고 밝아서 이 혜성이 1세기에 한 번 볼 수 있는 쇼를 선사할 것이라는 것이 즉시 분명해졌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우주 암석지구 충돌 마지막 레이더 시스템 또는 줄여서 매프복을 활용하는 개척자들은 매우 독특한 물체를 찾아 하늘을 조사합니다. 차어트복과 같은 사무실은 우주 암석과 혜성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운영됩니다. 이러한 천체는 경이로운 전시를 펼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천년에 한 번 정도 태양을 향해 날아오는 새로운 손님은 즉시 무해한 것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차트북 시스템과 같은 사무실은 하늘을 훑어볼 뿐만 아니라 새롭게 발견된 모든 천체의 예상 비행 경로를 번개처럼 빠르게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새로운 혜성이 태양 근처로 이동하고 우리에게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경로를 취했다는 것을 즉시 보여주었습니다. 이 발견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직후 중국 과학자들이 접근했습니다. 그들도 혜성을 보았습니다. 이 이중 계시는 서칭찬 카즈믹 어브저버토리에서 이루어졌고 그 혜성은 이후 서칭찬 차어트복이라는 중요한 이중 이름을 얻었습니다. 1세기에 한 번 나타나는 이 혜성의 전체 이름은 더 깁니다. 공식적으로 C2023 메이3 서칭찬 매프복으로 지정되었습니다. C는 비주기 혜성을 의미하고 2023년은 발견 시기를 나타내며 A3는 그해 1월의 발견 순서를 나타냅니다. 서칭찬 매프복의 경우 비주기라는 단어는 지구에 한 번만 올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거나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돌아올 때 우리 인간이 여전히 존재할지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혜성은 어떻게 태양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혜성이 그렇게 녹을 수 있다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태양이 실제로 거대한 혜성을 눈 깜짝할 새의 물과 가스로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혜성이 태양에 너무 가까이 오면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태양의 강도는 폭이 1km인 혜성도 증발시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광경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혜성은 일반적으로 태양에 접근하고 매번 플라이바이를 할 때마다 질량을 잃고 그 후 오랜 시간 동안 떠다닐 수 있습니다. 혜성은 우리 태양계의 한계를 훨씬 넘어선 바위와 얼음 조각의 모음인 오르트 구름에서 나옵니다. 연구자들은 개별 혜성이 이 수많은 얼어붙은 얼음 물체 무리에서 분리되어 태양을 향해 직접 경로를 설정하는 조건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중력적 상호작용이 혜성을 오르트 구름에서 몰아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르트 구름을 수많은 개별 물체에 완벽하게 조정된 상호작용으로 상상해야 합니다. 작은 돌에서 거대한 혜성에 이르기까지 10만 개가 넘는 덩어리는 명백한 이유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체는 힘에 의해 끌려들어 제한을 받으며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것은 그중 작은 조각뿐입니다. 전자기력은 행성, 별, 혜성 또는 소행성이든 태양계의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합니다. 모든 것이 우주 전체를 하나로 묶고 천체 간의 상호작용을 결정하는 중력의 게임에 참여합니다. 어쨌든 어떤 기구가 태양과 같은 별의 개별 혜성이 갑자기 끌리게 하는지는 오늘날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별의 엄청난 크기에 비하면 혜성은 아주 작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조각들이 멀리 떨어진 물체에서 분리되어 태양을 향해 날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가장 뛰어난 연구자조차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혜성이 태양계 내부로 장대한 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그 모습은 더욱 화려해집니다. 고대부터 혜성은 지구의 특별한 택배로 여겨져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특별한 사건을 알렸습니다. 지금 지구를 향해 움직이는 혜성은 너무나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연구자들은 이미 바프이나 뉴아이즈와 같은 멋진 이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혜성 빛쇼를 라이브로 경험하세요.
여러분 중 누가 1997년에 오랫동안 맨눈으로 볼 수 있었어야 할 믿을 수 없는 혜성 헨리를 기억하시나요? 헨리는 관절이 있는 꼬리와 놀라운 비쇼를 가진 1세기에 한 번 나타나는 혜성이었습니다. 너무 밝아서 일몰 때 맨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서칭찬 매프복도 그런 장면을 제공할까요? 그렇기를 바랍니다. 헨리는 이제 먼 과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슈퍼 혜성을 경험할 때입니다. 서칭찬 차워트복은 2024년 9월 27일에 태양에 가장 가까운 하이라이트인 소위 1주선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1주선은 우리가 혜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진정한 천상의 장면은 2024년 10월에 지구에 가까워질 때 시작됩니다. 초기 예측에 따르면 서칭찬 차워트복은 기본적으로 2020년 인류를 사로잡은 혜성인 뉴아이즈의 무지개빛과 일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9월 27일 일식 동안 혜성은 수성거리에서 태양을 지나고 이후 약 70km/s의 속도로 우리에게 돌진할 때 태양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점점 더 밝아질 것입니다. 혜성은 점점 더 많은 먼지, 얼음, 가스를 방출하여 얼음 덩어리의 찬란한 색상과 뛰어난 꼬리를 제공합니다. 혜성의 무지개빛은 우주 전문가들이 전방산란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충격으로 인해 더욱 강화됩니다. 이 충격은 혜성이 태양에 의해 뒤에서 조명될 때 발생합니다. 서칭찬 매프복이 태양을 드러내고 지구로 향할 때 태양광선이 혜성 표면에 부딪힐 것입니다. 먼지와 얼음 결정은 빛을 반사하여 목격자, 즉 우리에게 분산시킬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서칭찬 차워트복이 약 0.7등급의 밝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교해보면 헨리는 1.0등급에 도달했고 2020년에 볼 수 있는 혜성인 뉴아이즈는 0.5등급의 밝기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10월 내내 우리를 설레게 할 놀라운 광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칭찬 차워트복은 눈부신 녹색, 흰색 또는 황색 톤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혜성의 색상은 방출된 가스와 먼지, 입자의 구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가스에 청록색이나 탄소가 있으면 혜성은 녹색 톤으로 빛날 수 있고 황색이나 흰색은 먼지와 반사된 햇빛에 의해 생성됩니다. 특정 구성과 태양 복사와의 상호작용은 궁극적으로 저녁 하늘에서 어떤 색상을 볼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두드러짐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칭 차워트복이 상당히 작은 혜성이라고 추정합니다. 폭이 약 1km이고 이 혜성은 상당히 작지만 충돌 코스에 함께 온다면 지구에 엄청난 시련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 크기의 혜성은 대륙의 일부를 파괴하고 지구를 전 세계적인 환경 재앙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 조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초당 70km의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은 다소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연구자들은 서천 차워트복이 지구에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혜성이 충돌 코스에 있다고 가정하면 서천 차워트복은 뉴욕이나 베이징 크기의 도시를 싹 쓸어버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성은 대부분 얼어붙은 물과 약간의 먼지이지만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지구 대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혜성은 단단한 암석과 금속으로 만들어진 우주 암석만큼 위험합니다. 지구에 대한 혜성 충돌은 흥미롭지만 파괴적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충돌은 약 6,600만 년 전에 발생했으며 공룡의 멸종을 초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오늘날 멕시코 유카탄 반도 해안선의 충돌 공동으로 나타나는 치술루브 충돌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혜성으로 해석된다. 이 충돌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전 세계적으로 화재를 일으켰으며 극심한 기온 강화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지구상의 많은 생명체가 멸종했다. 혜성이나 소행성 충돌도 최근에 발생했다. 1908년 통구스카 사건은 지구 대기에서 천체, 아마도 혜성, 가 폭발하여 시베리아에서 2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숲을 파괴한 사례이다. 폭발이 너무 강해서 약 1, 오메가톤의 에너지를 방출했는데 이는 히로시마 폭탄 약 1000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다행히도 이 사건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파괴적인 힘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 충돌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건은 2013년 첼려빈스크 운석으로 마을 주변에서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지만 러시아 첼려빈스크에서 폭발했습니다. 충격파로 창문이 깨지고 약 1,500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은 훨씬 작은 천체조차도 고속으로 지구에 충돌하면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성 충돌은 흥미롭지만 잠재적인 결과는 제한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연구자들은 해성 및 소행성과 같은 천체를 일찍 식별하고 궤도를 계산하여 잠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해성과 소행성은 태양계가 막 형성될 때의 직접적인 잔재입니다. 우리 태양계가 아직 뜨거운 가스로 이루어진 빛나는 곰이었을 때 암석 입자가 합쳐져 현재 소행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었고 얼음과 물이 생겨났는데 현재 우리는 이를 해성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해성이 우리 태양계의 진짜 물 배달원이라고 믿습니다. 지구의 생명체도 해성과 함께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구를 형성하고 우리 몸에도 존재하는 물이 40억 년 이상 되었고 태양계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